안녕하세요. 잠 못 이루는 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사연은 예비 중1 고등 선행 시 연산을 하면 속도가 빨라질까요? 이런 어떤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속도가 많이 느린가 봐요. 그래서 속도가 느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보통 이렇게 이제 속도가 느린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경우는 아이가 정답률은 어느 정도 돼서 수학은 잘하는 것 같은데 속도가 너무 안 나는 거죠. 가령 시험 같은 거를 봐도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잘 못 푼다라든지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고민을 하실 때 아이가 속도도 느린데 문제 풀면 정답률도 떨어진다. 이런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수학을 못하는 거니까 따로 고민을 안 하시죠. 그냥 수학이 우리 아이가 약한 거구나. 그럼 열심히 시켜야겠다.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정답률은 그래도 나오는데 속도가 너무 느리다. 도대체 문제가 뭐냐? 이런 부분이 궁금한 거죠. 정답률은 높은데 속도가 느려서 시험을 못 보거나 그런 것들은 아이가 수학 공부를 하는 그 수학 공부 습관은 나름 괜찮다. 수학 공부 습관을 잘 잡았다. 보통 이제 이런 공부 습관을 잡은 거는 이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면 이런 습관을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수학 공부 습관을 잡았지만 아직까지는 수학을 잘하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쨌든 시간 내에 시험을 다 보잖아요. 학교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속도가 안 나면 결론적으로 등급이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학을 잘하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지 아이가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좋은 공부 습관을 길러서 본인 입장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도 끈기 있게 풀어가지고 정답을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고 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속도가 느린데 연산하는 속도가 느린 것이냐 아니면 그냥 수학 문제를 푸는 속도가 느린 것이냐 이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연산이 느린 것이냐 아니면 그냥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린 것이냐 이거는 차이가 있고 대응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연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아이의 느린 속도로 고민이 많습니다. 속도 문제로 예전에 상담도 드렸는데요. 한번 댓글로 문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크게 나아지지 않는 걸 보면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답답한 마음입니다. 행동이 전반적으로 다 느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많이 답답해합니다. 이 아이는 행동이 느린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를 해보면 어떤 수학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린 아이들의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보통 수학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리냐면 첫 번째는 말도 좀 느리고 행동도 느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이제 수학 문제도 같이 느리게 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아이들하고 이제 뭔가 말을 하거나 대화를 하면 되게 답답합니다. 대답하는 시간이 한 3초나 5초 정도 기다려야 답변이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도 굉장히 느리게 풀어요. 똑같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추측하건대 말과 보통 행동이 느린 경우는 습관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뭔가 정보가 들어오면 뇌에서 반응을 하잖아요. 뇌에서 반응하는 이 속도 자체, 어떤 들어온 정보를 본인이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속도 자체가 좀 느리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느리다 보니까 이제 수학 문제도 늦게 풀지만 아마 수학 말고 다른 과목도 되게 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수학도 느리겠지만요. 또 하나의 케이스가 외국에서 살다 온 아이들도 많이 느립니다. 외국에서 살다 온 아이들은 왜 느릴까 보면 기본적으로 문해력이 떨어지겠죠. 한국어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해하거나 혹은 한국어 책을 독서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할 테니까 문장을 읽고 해석하는 데까지 오래 걸릴 거고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비문학이니까 비문학, 독해 능력은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외국에서 살다 온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초등 수학을 거의 한국하고는 다르게 공부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등 수학에서부터 다루는 어떤 기본적인 연산들 있잖아요. 연산들부터 실수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연산들부터 안 돼가지고 속도가 느린 경우가 있고 한국에서 자라온 초등학생들은 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엄마가 수학을 시키면 나름 많은 양을 하죠.
이 양이 어느 정도는 학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양들을 안 하고 가령 개념 위주로만 그냥 익히고 넘어갔다라든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에서 온 아이들도 속도가 굉장히 느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를 많이 안 한 아이들도 있죠. 독서를 많이 안 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문장을 딱 보고 무슨 말인지 해석을 못하니까 개념 이해력 능력도 떨어지고 문장제나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해석 자체도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많이 못하죠. 간혹 보면 독서를 좀 하는데도 속도가 느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책 많이 안 읽고 지식 도서를 좀 많이 읽었는데 수학 문제 푸는 속도는 좀 느린 아이들은 좀 본 적은 있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가 늦게 시작한 아이들도 있거든요. 수학을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시작한 아이들이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시작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고등수학하는 속도가 되게 안 납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 하고 좀 시간이 걸리면 어려운 문제도 푸는데 워낙 속도가 안 나니까 학교 내신을 보면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신 성적이 안 좋죠. 보통 3, 4등급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럴까 해서 상담을 해보면 초등 시절에는 거의 공부를 교과서 위주로 했든 학원을 안 다녔든 초등 시절에는 아이들이 수학다운 수학을 거의 안 했다라고 하고요. 중학교 시작하면서 수학을 시작을 했다 이런 게 많습니다. 자, 이게 속도가 좀 느린 학생들이 가지는 어떤 특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반대로 속도가 빠른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보면 보통 전 과목을 다 잘해요. 수학뿐만 아니라 전 과목을 다 잘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겠죠. 문해력도 높고 개념 이해력도 높고 메타인지 능력도 높고 여러 가지가 다 뛰어나겠죠. 전 과목을 잘해서 보통 전교권에 있는 아이들이 수학 속도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독서를 많이 한 특징이 있죠. 책을 또 많이 읽은 아이들이 속도가 빠른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책을 많이 읽어서 언어 능력이 높아서 속도가 빠른데 일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개념 교재하는 속도나 기본적인 교재하는 속도는 빠르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심화를 따로 연습하지 않아서 심화 교재 푸는 속도는 좀 느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가 빠른 아이들이 다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개념 교재 정도까지는 굉장히 빨리 이해를 하고 유형 교재, 유형별 교재 정도까지도 나름 속도가 붙는데 심화 교재는 속도가 안 붙는 아이들도 있어요. 따로 연습하지 않은 아이들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초딩 때부터 달린 아이들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초딩 때부터 기본적으로 학습량도 굉장히 많은 양을 수학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심화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있죠. 예를 들면 황소 수학 스타일이나 혹은 경시 수학 그런 스타일에서 잘 버틴 애들, 나름 많은 학습량을 하면서 어려운 문제까지 많이 풀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심화 교재까지 속도가 빠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초동 최상위 같은 거 시키면 하루에 한 단어씩 끝내버리죠. 2-3시간에 집중해서 하면 한 단원을 그냥 끝내버릴 정도로 굉장히 빨리 풉니다. 그래서 학습량과 심화가 동시에 다 잡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굉장히 잘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오랫동안 앉아있는 엉덩이 힘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어려운 문제를 푸는 심화 능력도 가지고 있어서 심화 교재까지 굉장히 빠른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이 반대로 속도가 빠른 아이입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속도가 느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잘 극복이 안 됩니다. 속도가 느린데 정답률이 높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는 하는데 속도가 느리잖아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문제집을 많이 못 풀게 되고 그럼 학습량이 줄어들죠. 학습량이 줄어드니까 심화 교재를 풀 시간도 많이 확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심화 교재까지 못 푸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속도가 빠른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 보면 이것저것 많이 풀거든요. 그래서 문제집 한 7권에서 10권씩 풀고 속도가 빠르니까 유형별 문제집도 몇 권 풀고 심화도 풀고 이것저것 많이 풀어가지고 더욱더 수학을 잘하게 되는데 이 속도가 느린 아이들은 당연히 문제집도 적게 풀고 학습량도 적고 심화도 느리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다른 과목도 굉장히 좀 느립니다. 다른 과목도 공부를 또 해야 되잖아요.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도 확보를 해야 되고 속도는 느리고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학습량이 줄어들고 심화 교재 풀 시간도 못 얻고 심화 교재를 풀어야 또 속도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어려운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도 늘어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극복이 잘 안 됩니다. 안타깝죠. 간혹 극복하는 아이들
아이들은 재수생들은 좀 봤어요. 재수생들 중에서는 좀 공부할 시간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수학만 몰입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수학만 하는 아이들이 있어. 자, 이렇게 하루 종일 수학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하다 보면 속도가 어느 순간 갑자기 빨라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보통 좀 많은 양의 수학에 투자하는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 많이 봤고, 일반 학생들, 특히 고등학교 올라왔는데도 속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항상 시간이 모자라서 내신 시험을 못 보는 그런 현상이 생겼더라. 속도 느린 게 극복이 안 됐다, 극복이 안 된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가야 된다, 그러면 저는 시험 문제를 적당 난이도에서 쉽게 내는 학교를 가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를 좀 어렵게 내는 학교들은 이 아이들이 시간만 있으면 풀 수 있긴 한데 그 시간 안에 거의 못 풀어요. 손을 못 대요, 아예.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차라리 시험 문제를 쉽게 내는 학교에 가면 그래도 이 속도가 느린 아이들이 쉬운 문제들은 좀 해석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 속도가 붙어서 빨리 풀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쉽게 내는 학교를 가서 극복을 하라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자, 다시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서 학기별로 기적의 계산법과 최상위 S나 최상위로 혼자 교과 문제집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혼자 푼 거니까 학원을 안 다니고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한 거죠. 자,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심화까지 이렇게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심화 능력도 길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학습 습관도 잘 만들고 그런 아이들이죠. 어려워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큰 문제 없이 초등 과정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중등 과정도 혼자 공부했습니다. 좋은 습관을 잘 기른 거죠. 혼자서 어려운 문제도 풀고 고민하고 심화까지 한 거죠. 자, 수학을 잘 모르는 부모라 중등부터는 학원을 다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학원을 다니게 되었고 곧 1년이 되어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학원을 다닌 지 한 1년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짧은 시간 동안에 중등 과정을 끝내고 작년 12월부터 고등 수학상을 기본 정석으로 진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상황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이 아이가 학원을 가긴 갔는데 이 학원에서 진도를 좀 빡세게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안에 중등 과정을 끝낸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어쨌든 진도를 이렇게 빨리 나가도 중등 과정을 끝낸 거를 따라왔다라는 거는 이 아이가 기본적으로 이해력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 독서를 했던 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독서를 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력이 있기 때문에 이 개념 진도를 빨리 나가는 거를 따라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고등과정을 봤더니 학원에서 나가는 진도가 기본 정석으로 나가는 거죠. 고등과정 처음 하는데 기본 정석으로 나간다. 자, 고등과정 처음 하는데 기본 정석으로 나갔을 때 따라올 수 있는 학생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를 가서 그래도 수학이 한 1, 2등급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 처음 나갈 때 기본 정석으로 나가고 더하기 센 수학 정도 유형별 교재 나가면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만만치가 않죠. 이런 부분들을 나갔을 때 따라가는 게. 따라가는 것도 이제 속도가 중요한데요. 이거를 좀 천천히 나가거나 아니면 자기주도적으로 해서 좀 천천히 나가는 건 괜찮은데 학원에서는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니까 달릴 수도 있습니다. 최상위권 아이들 수업을 할 때는 기본 정석으로 이렇게 수업할 때는 보통 개념 설명하고 그 다음에 기본 문제 중에 몇 문제 풀어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루 올 때 한 2단원에서 3단원씩 나가버립니다. 숙제를 또 왕창 내주죠. 최상위권 아이들은 숙제를 뭐 센 수학까지 해서 나간 단원까지 해서 2-3단원 풀어와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풀어오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왕창 내줍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아이가 최상위권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렇게 달릴 수가 있어요. 본인 말로는 정석은 다 이해가 되고 기본 문제나 유제는 거의 풀 수 있겠지만 연습 문제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학원에서 개념 설명을 해줍니다. 자, 정석은 꽃이 연습 문제죠. 그러니까 연습 문제 때문에 정석을 보통 하는 거잖아요. 연습 문제는 단원 융합형 문제도 많고 나름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뭔가 핵심적인 개념들을 전달하는 문제들도 많고요. 보통 이해력이 있는 아이들은 기본 문제나 유제는 거의 뭐 해결하죠. 스스로 그냥 독학을 해도 해결하니까요. 대부분 연습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정석을 이제 바로 안 하죠. 그래서 처음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석으로 할 때는 좀 부족하다 싶으면 정석하고 이제 기본 문제 하고 유제까지만 하고 연습 문제는 안 풀리는 거죠. 그 대신 유형별 교재 RPM 정도를 풀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바퀴가 가면 이제 오답을 해야 되잖아요. 정석 다시 오답 시키면서 그때 연습 문제를 복습을 시키죠. 그러면 이제 곧잘 또 풀어요. 이렇게 한 바퀴 풀고 기본 문제 유제 오답하고 연습 문제 풀면 곧잘 풉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아이들은 이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학원에서.
교육학원은 그냥 정통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아이가 최상위권이라고 학원에서 판단을 했다라는 뜻이죠. 수학에 대해서는. 자, 어머님이 이제 느린 행동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해를 못해서 풀이가 느린 건가요? 정석 자체에 대한 것만 보면 일반적으로 못합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정석 연습 문제를 일반적인 아이들이 정석만 풀고 기본 문제하고 유제만 푼 다음에 너 정석 연습 문제 풀어라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워하고 못 풉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상이죠. 정상. 평균적인 아이들이 모두 다 갖는 문제점이니까 이거는 뭐 크게 문제는 아니고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연마 수학을 사서 풀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마 예전에 상담할 때 연산 교재로 아마 연마 수학을 추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산 교재가 뭐 고등학교에 트는 게 많이 있습니다. 뭐 수력 충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풀려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더라고요. 수력 충전 같은 경우는 연마 수학이 적당량이에요. 적당량. 고등학교 연산 교재 추천해달라 그러면 연마 수학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푸는 것을 보면 모르는 것은 아닌데 어렵지 않은 연산 자체도 답답할 정도로 느리게 풀어냅니다. 이거는 약간 반전이죠. 아이가 정석 연습 문제만 푸는 게 오래 걸린다면 이거는 이제 정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기본 정석을 처음으로 했는데요. 저희 때는 뭐 센수학 그런 책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정석을 6회독을 했죠. 1회독 시에 연습 문제를 풀 때 3문제 푸는데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노력으로 커버를 해서 연습 문제가 21문제다. 그럼 7시간 연습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어떻게 풀지 모르거든요. 그럼 앞에 개념부터 다시 복습하는 거죠. 개념 다시 한번 복습하고 기본 문제하고 유제에서 유사 유형이 있는지 검토하고 그리고 기본 문제의 유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연습 문제를 풀고 자, 안 풀릴 때마다 이렇게 푸니까 한 3문제 풀면 1시간씩 한 문제당 한 20분씩 걸리더라고요. 정석 자체는 오래 걸리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연습 문제 그거는 정상인데 이 반전이 좀 있죠. 푸는 것을 보면 모르는 것은 아닌데 어렵지 않게 연산 자체도 답답할 정도로 느리게 풉니다. 암산으로 할 수도 있고 풀이를 생략해도 될 것 같은 것도 다 쓰고 물론 그 풀이 과정을 줄인다고 해도 빠르지는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약간 좀 애매하죠. 선생님 책과 유튜브도 수차례 찾아보고 다른 책과 자료를 보아도 궁금증이 해결이 되지 않네요. 자, 보통 이 부분은요, 제가 이제 반대로 속도가 빠른 아이들을 보면 연습장과 그리고 손과 그리고 뇌, 머리죠. 이게 융합이 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거든요. 그러니까 뭐 식을 다 쓰고 그러지 않아요. 잘하는 아이들은 식을 다 쓰고 뭐 서술 형식으로 풀지도 않고 문제를 딱 보면 거기에 필요한 거 몇 가지 나열해서 좀 적고 그리고 머리와 함께 손이 움직이면서 필요한 계산들만 하죠. 이게 최상위권, 극상위권 아이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푸는 아이들이 푸는 방식입니다. 자,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 암산으로 할 수도 있고 풀이를 생략해도 되는데 다 풀고 이런 부분들이 뭔가 수학 공부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하면서 뭔가 많은 학습량이 되면서 이게 누적이 되고 그러면서 속도가 붙고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냐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특징이 1년 만에 중등 과정을 끝내는데 어떤 많은 학습량 어느 정도의 학습량, 교재죠. 교재가 최소 3권에서 한 5권 정도 분량의 어느 정도 학습량이 됐다. 혹은 어려운 것도 좀 풀었다. 심화까지. 자, 이런 어떤 다지기가 되지 않으면 속도가 굉장히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자, 선생님 책과 영상을 보면서 노트 정리하고 수준별로 교재 목록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떠올리고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본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좀 생각을 해본 거죠. 1번 중등 과정을 너무 빨리 끝내서 문제 풀이 양이 지나치게 부족하다. 다시 중등부터 시작해서 풀이 속도를 빠르게 한다. 2번 연산 선행이 전혀 안 되어 있다. 구문을 시작해서 연산을 반복한다. 아이는 연산, 단어 암기 등을 너무 싫어해서 지금까지 못하긴 했다. 자, 연산 속도가 느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정리를 해볼게요. 아이가 이제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린 것이냐 아니면 연산 속도가 느린 것이냐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자, 연산 속도가 느린 게 이제 초등 같은 경우는 이 계산이 느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도하게 느리거나 오답이 많을 때는 당연히 연산 연습을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연산 교재를 풀거나 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등 같은 경우는 중등은 초등하고 좀 다르게 문자와 식이잖아요. 문자와 식에 대한 연산이거든요. 초등은 말 그대로 이제 사칙 연산이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게 이제 뭐 자연수냐 아니면 소수냐 분수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단순하게 연습하는 거니까
아이가 기본적으로 연산에 대한 원리를 이해했으면 이것들을 숙달되게 연습하면 속도가 빨라지겠죠. 중등 같은 경우는 처음에 중1 때는 정수 연산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문자화식 연산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1 과정이고 중학교 2학년 때는 단항식, 다항식의 계산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중학교 3학년 때는 이제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약간 문자화식의 연산이거든요. 그러면 연산마다 기본적인 원리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빨리 연산을 풀 수 있는 요령 혹은 뭐 공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암기를 해서 이거를 숙달해서 반복하는 게 필요하죠. 자, 따라서 아이가 만약에 속도가 느린 원인이 연산 때문이라고 보시면 이런 연습들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산에 대한 정확한 원리를 이해를 하고 요령, 빨리 푸는 요령이나 공식을 가지고 암기해서 그게 숙달되고 반복해서 됐냐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 연산이 아니라 그냥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속도가 느리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판단하는 근거는 이거거든요. 아이가 문제를 풀 때 쉬운 문제도 속도가 느리냐. 그러니까 쉬운 문제도 속도가 느리면 연산이나 그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쉬운 문제는 그럭저럭 속도가 빠른데 좀 어느 정도 고난도, 좀 어려운 문제부터 속도가 느리냐. 이거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얘가 어려운 문제, 혹은 뭐 응용 문제, 혹은 뭐 심화 교재, 뭐 정석학과 연습 문제 정도 수준 그런 부분에서 속도가 느린 거면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고 쉬운 문제도 너무 느리게 푼다 그러면 이제 연산이라든지 좀 빨리 풀 수 있는 뭐 어떤 테크닉이라든지 연습장을 쓰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얘가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것들은 그냥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 그냥 수학을 못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 난이도 있는 문제의 속도가 빨라지려면 숙달이 돼야 됩니다. 숙달. 이거를 뭐 다른 말로 하면 연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많은 뉴런을 연결하는 시냅스들이 여러 집단들이 하나의 연결고리가 돼서 뇌에서 튼튼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장기 기억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인출인데요. 끄집어내는 거.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낼 때마다 이게 빠르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 그리고 복습. 그리고 떠올리는 거. 인출 연습. 뭐 해상하기. 개념이든 뭐 문제든 백지에다가 자기가 배웠던 개념이나 공식들을 인출할 수 있냐, 스피드하게 떠올려서 끄집어낼 수 있냐. 예를 들면 여기서 배운 공식, 인수분해 공식이 있으면 백지, 교재가 없는 상태에서도 내가 끄집어낼 수 있냐. 문제 같은 경우도 어떤 개념들을 끄집어내서 순발력 있게 풀 수 있냐. 이런 연습들이 충분히 돼야 됩니다. 자, 이런 연습들이 안 되면 아이의 뇌 안에는 공부를 했지만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거나 혹은 장기 기억이 잘 들어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난도가 있는 문제를 풀 때마다 그거를 끄집어내는데 오래 걸리는 거죠. 문제를 분석하는 것도 오래 걸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끄집어내서 푸는 것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숙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연습들을 해야 됩니다. 개념이 정확하게 장기 기억에 들어가 있는지 백지 개념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설명하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끄집어낼 때 바로바로 개념들이 나오게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터리빙 방식이라고 하는데 학교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유형별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서 쩍 봤을 때 어떤 개념을 써야 되는지 모르지만 내가 개념들을 끄집어내서 그걸 푸는 연습들이 충분히 숙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집을 많이 풀어봐야 되죠. 시험을 많이 보면 좋아요. 시험을 끄집어내는 연습들을 하면 좋고 문제집도 많이 풀어봐야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숙달이 돼야 됩니다. 자, 요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거는 어려운 문제를 얘가 충분히 풀어보면서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끄집어내서 풀어내는 연습들이 돼야지 속도가 나는 것이죠. 연산이 아니라 그냥 중상 정도 문제를 푸는 게 안 됐다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안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연에 보면 이 두 가지 부분을 보면서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등 과정이 1년 안에 끝났기 때문에 이 중등 과정이 자기 뇌에
튼튼하게 연결고리, 강력한 연결고리로 연결이 돼 있냐, 개념 부분들이 설명할 정도 혹은 백지 개념 테스트를 했을 때 술술 쓸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많은 문제들을 풀어가지고 시험 형태로 봐서 어느 단원에 있는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 바로바로 개념들이 딱딱 나와서 문제를 잘 푸는 상태가 되느냐, 이런 것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중학교 1년 동안 중등과정을 끝냈다는 거는 많은 교재를 충분히 연습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과정도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파트를 보면요, 연산 선행이 전혀 안 돼 있다. 근데 연산은 제가 볼 때 크게 문제는 안 돼 있을 것 같고요. 아이가 연산이나 단어 암기 등을 너무 싫어한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아까 같이 그런 이제 고등과정이든 중등과정이든 하다 보면 공식들을 충분히 이해함과 동시에 암기하고 이 공식들을 적용해서 푸는 그런 문제들이 숙달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곱셈 공식이라든지 인수분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숙달이 돼야지 이 무기들을 가지고 그 다음 2차 방정식도 빠른 속도가 되는 거고 고등과정도 빠른 속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단순 뭐 암기 그런 걸 싫어한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암기 작업 그리고 숙달 작업이 안 됐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정석만으로 문제풀이량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보조 교재로 정석 짝꿍 교재로 말씀하신 센이라도 사서 유형 연습을 시켜야 할까요? 이거는 뭐 당연히 필요하죠. 정석 자체가 문제량이 많이 적기 때문에 이런 상태 라면 더욱 많은 문제를 풀어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습해서 숙달되는 게 필요하죠. 공식들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숙달되는 게 필요합니다. 학원에서 정석과 같은 체제로 자체 교재를 활용하는 그 교재는 수준이 훨씬 어려운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도 그 교재가 어려워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이제 학원에서 이제 정석보다 더 어려운 교재가 부교재니까 부교재도 어려운 거죠. 부모님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아이 수준에 맞춰서 꼼꼼하게 다지면서 가야 돼요. 중등과정, 3년 과정 1년 안에 이렇게 끝내면서 강력한 중등 수학에 대한 연결고리가 뇌에 형성이 안 됐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학원에서도 교재를 푸는데 정석 문제하고 또 부교재도 좀 어려운 것들을 푸니까 이 부분에서 얘는 뭔가 공식이라든지 개념들이 충분히 연습이 돼서 숙달이 되지 않고 장기 기억에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보면서,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이 뭐였는지 계속 복습하면서 문제를 풀고 막 그런 상태일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지난 몇 주간 답답한 마음에 상담글을 썼다 지었다 반복해서 용기 내서 남겨봅니다. 반복 연습을 많이 하면 빨라지는 학생이 있을까요? 반복 연습을 하면 당연히 빨라집니다. 대부분 속도가 충분히 무르익기 전에 그 다음 과정을 나가고 그 다음 과정을 나가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반복 연습을 하면 당연히 빨라지는데, 단순 연산을 반복 연습하는 것보다는 개념 교재나 유형 교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반복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정석을 하면 정석 말고 개념 교재 좀 더 쉬운 교재들 있잖아요. 그런 교재를 가지고 좀 더 숙달이 되게 연습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학생이 지금 예비 중1이거든요. 예비 중1인데 지금 고1 과정을 이렇게 급하게 나갈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원을 잠깐 쉬고 좀 더 복습 과정을 열심히 하면 극복이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 과정 3년 과정까지 끝낸 것도 굉장히 잘한 거기 때문에 좀 더 중등 과정부터 다지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중등 과정이 어느 정도 속도가 나게끔, 보통 제가 최상위권 아이들 보면 고등 과정 들어가기 전에 중등 과정을 한 7권에서 10권 정도 많이 풀어요. 중등 과정 중에서 보면 이제 심화 교재들 있잖아요. 뭐 최상위, 블랙라벨, A급, 이런 것도 거의 3권을 풉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심화 교재도 거의 3권 정도 풀면서 그 다음 그걸 포함해서 7권에서 10권을 푸는 거죠. 그리고 준심화 뭐 1품 풀고 쌤 풀고 또 기본 개념 교재도 풀고 많이 풉니다. 최상위권 학생들 보면요. 좀 이 정도로 과도하게 푸는 것까지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1년 만에 중등 3년 과정을 끝낸 거는 너무 빠른 거니 학원을 좀 쉬고 다지기를 좀 어느 정도 하고요. 중등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지기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고등 과정을 충분히 부교재도 풀면서 꼼꼼하게 개념들이 머리에 다 익힐 시간을 주면서 연습할 시간을 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